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어닝 시즌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저희들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나오는 실적들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서프라이즈라고 한다면 와 했는데 지금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한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게 조금 이상할 정도로. 맞아요. 네. 이렇게 서프라이즈한 소식인데도 서프라이즈 않게 받아지는 건 그만큼 조금 흔해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선별을 해 나가냐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디션 프로그램 봐도 네. 노래 잘하는 친구들 다 모여 있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선별해서 올라가잖아요. 네. 저희 시간 통해서 이 기업이 서프라이즈하지만 앞으로는 어떨까에 대한 그런 속가내기 작업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선별하는 거, 속가내는 거, 옥석 가리는 거 어찌 보면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투자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일인 만큼 그 귀찮은 작업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그 작업만 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그 최종 남은 종목은 무엇일지, 전략은 무엇일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투자뉴스 7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연율 기준 6.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4.3%에 비해서 2.1%포인트나 오른 건데요. 한편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이후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과 또 양호한 경제 지표 등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1% 상승하며 34,000선을 회복했고 S&P 500 지수도 0.68%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2% 상승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바백스와 스푸트니크 V 코로나19 백신의 허가 신청 전 사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노바백스는 현재 영국과 유럽 의약품청 등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 있고 스푸트니크 V는 러시아 등 61개국에서 승인이 됐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SK IE테크놀로지의 공모 청약 결과 증거금으로 80조 9,017억 원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청약 신기록을 세운 지 2달도 채 안 돼서 청약 증거금 1위 자리에 오른 건데요. 증권사 5곳의 통합 경쟁률은 288.17대 1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네. SK IE테크놀로지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이 몰렸고 놀랍습니다. 이제 이 이벤트는 지나갔으니까 여기에서 모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이슈도 봐야 되고 뉴욕장에 올라선 이슈도 점검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볼 겁니다. 자, 이어지는 투자 뉴스 계속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가전과 스마트폰에서 선전하며 역대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LG전자는 프리미엄 가전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NH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3,744억 원과 570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은행 부문과 위탁 매매 수수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그룹 뉴의 콘텐츠 제작 사업 계열사인 스튜디오 앤 뉴가 디즈니와 장기 콘텐츠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5년간 스튜디오 앤 뉴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매해 한 편 이상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투자뉴스 7 이렇게 살펴봤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더 접근 가능한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를 박민영 앵커가 준비를 했죠? 네, 아무래도 이 소식은 제가 전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얼마 전 출근 전에서 다뤘던 이슈이기 때문에 네. SK IET 드디어 일반 공모 청약이 끝이 났습니다.
공모주 시장의 새 역사를 쓰면서 예. 이 상장도 전에 갖가지로 이슈가 됐는데요. 어제 청약증거금 최종적으로 보니까 약 81조 원이 몰렸습니다. 역대 최대. 한 달 전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썼던 기록을 다시 쓴 거죠. 청약 건수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분리막 업체로서 습식 분리막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더욱더 뜨겁게 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요. 또 공모주 열풍이 불다 보니까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쏟아진 거죠. 여러 가지 기록들을 새로 썼는데요. 한번 볼까요? 저는 이게 가장 놀라웠어요. 국내 단기 자금 1,355조 원 중에 5%가 단일 종목에 몰렸다라는 예. 게 정말 놀라운 기록이고요. 많은 이들이 왜 그럼 이 공모주에 이렇게 열광하고 이 종목이 열광했을까요?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나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 등에서 한 주를 사고 그로 인한 수익을 봤던 분들이 계신 거겠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따상을 기록할 경우, 따상상을 기록할 경우 뭐 수익 계산이 나옵니다. 뭐 주당 16만 8천 원, 따상상일 경우는 24만 9,500원. 뭐 여러 주를 받기 이번엔 어려웠다고는 합니다만 예. 이만큼 앞으로 흐름에 대한 기대는 갖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불안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니까 주의는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볼 건데요. 관련주로 어떻게 꼽히나 보면 SK가 있을 거고요. 또 SK IET의 지분 90%를 갖고 있는 SK이노베이션도 있고요. 네. 그리고 SKIET 상장 직후엔 이 종목이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많이들 고민될 거고요. 이 SKIET에 들어가는 분리막 원재료를 납품하는 대한유화도 관련주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출근 전에서 대한유화 얘기하고 나서 또 예. 흐름이 꽤 괜찮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네. 유창희 대표께 전략 여쭤봐 주실 거죠? 대표님 기다리고 계세요. 저기 대기 중이신데 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박앵커가 대한유화 좀 가르쳐 달랍니다. 잠시 후에 제가 질문을 네. 드려보도록 하고 SKI테크놀로지 어제 공모주 청약 결과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증권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일단 NH투자증권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596%나 증가했습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제 IPO 주관사여서 또 네. IPO 관련해서 수수료 수익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위탁매매 수수료도 역시 어떤 온라인 쪽에서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NH투자증권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현대차증권 역시 1분기 영업이익이 57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2% 증가했고요. 두 회사 모두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특히 증권사의 실적에 대해서 좋을 거라는 건 뭐 지난해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각인이 잘 돼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도 그렇게 계속 따라가 줄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건데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보자면 위쪽이 NH투자증권이고 아래쪽이 제가 미래에셋증권을 한번 예시로 갖고 와봤습니다. 네.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피에서 증권업종의 흐름들을 파란선과 노란선으로 보실 수 있는데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NH투자증권, IPO 업계에서 역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NH투자증권인데도 시장 상대 수익률을 보면 좀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코스피 증권, 그다음에 NH투자증권이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다고 그리고 이전부터 잘 나왔다고 시장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위로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반증이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 역시 어떤 비증권 투자 부문 쪽으로 돈을 잘 버는 건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보시면 격차가 꽤 있죠. 빨간 선 같은 경우에 시장 수익률을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실적만 보고 우리가 이제 증권사 픽하기는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고 실적 성장성이랄지 그리고 어떤 비이자 수익 부분에서 얼마나 증권사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인데요. 이외에도 갑자기 이렇게 막 증권사 주가가 막 튀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네. 변동성이 좀 커진 게 사실입니다. 증권주에 투자를 한다면 어느 쪽에 포커싱을 해야 될지 이것도 잠시 후에 전략 짜보도록 하죠. 유창희 대표님 오늘 바쁘실 것 같네요. 예, 증권주 이렇게 살펴봤고 네. 세 번째는 저희가 뉴스 통해서 어떤 컨텐츠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핫했죠, 디즈니 플러스. 그렇습니다. 뉴웨 계열사인 스튜디오 앤유가 디즈니와 장기 콘텐츠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5년 동안 매해 디즈니 플러스에서 한 편 이상의 작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서비스 시작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모 매체 단독 보도를 보면 빠르면 이거 5월 5일 겨냥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콘텐츠 등급 심의가 시작이 돼서 예. 이게 뭐 빨리 결정이 나면 5월 3일, 4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공개할 신작들의 스케줄을 봤을 때 아무리 늦어도 5월 중순이나 후반에는 국내에서 론칭을 한다라는 건데 네. 다시 한번 넌 콘텐츠 혹은 OTT 콘텐츠 제작 조금 더 가면 특수 효과까지 좀 이야기할 말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선점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관련한 투자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죠. 사실 저희 시간에 이 후반부에 있는 매매 기술 시간에 네. 이미 관련한 종목들을 주 초반에 이제 좀 사보자, 매매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관련 수익이 상당히 크게 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도 한번 더블 점검하는 차원에서 전략 중요하게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종목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여쭤볼 게 많습니다. 종목별로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SK IT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약증거금이 60조 원만 넘어가도 아니 50조 원만 넘어가도 와 대단하다 싶었는데 이제는 81조 원까지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저희가 네. 대표님께 예고는 해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장 이후에 뭐 따상이든 따상상이든 가구 좀 진정된 이후에 결국 이 종목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위에 있는 SK 이노베이션을 살 것인가 아니면 또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박앵커가 관심 갖고 있는 대한유화를 선택할 것인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번이 어떻게 보면 중복 청약 네. 할 수 있는 마지막이다 보니까 한 80조 원 정도가 모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당분간 이 기록은 깨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6월부터는 중복 청약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제 뭐 화끈하게 좀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고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분리막 관련된 네. 사업을 하는 회사고 이 생산 설비 능력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을 따지면 거의 뭐 전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인. 그래서 기술력도 상당히 좋다. 왜냐하면 이제 뭐 건식 분리막이 있고 습식 분리막이 있는데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게 습식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뭐 SK IT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도 시장에서는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볼 수 있는데 다만 솔직히 이거 뭐 공모하신 분들 네. 정말 많이 해봐야 한 30주? 그러니까 각 증권사별로 최대로 해도 30주 이상 받기 힘드실 거예요. 30주만 받아도 그러니까요. 어디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IT를 당장 뭐 상장을 한다고 해서 네. 뭐 매수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대안주로 이제 다른 이제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분리막 관련된 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그 분리막 안에 들어간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고 이 점유율이 세계 1위예요. 네. 전 세계 80%를 대한유화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는 좀 이슈가 좀 소멸되면서 좀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유화 그 석유 업황 자체도 상당히 좋고 또 분리막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고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대한유화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뭐 한 가을 뭐 하반기서부터.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 4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거나 한다라면 좀 매수 관점 충분히 유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네. SK 이노베이션은 이번에 계열사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하면서 한 2조 원 좀 넘게 현금을 좀 확보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LG화학 관련해서 이제 배상금, 뭐 합의금을 조금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이제 신사업, 특히 배터리 사업 쪽으로 더 투자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라면 지금 당장 뭐 SK 이노베이션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겠지만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불확실성을 다 해소해 놓고 이제 2분기를 맞이하고 앞으로 3분기, 4분기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SK이노베이션 뭐 최근에 석유 업황도 나쁘지 않다는 걸 본다라면 충분히 30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어떤 사업이나 실적적으로 그리고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SKI테크놀로지의 지분가치 상승까지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가 대박 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합의금 좀 쉽게 되겠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요. 흐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과 대한유화에 대해서 투자 의견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진권주인데 앞에 포인트는 아마 대표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권주 실적 좋다는 건 다 아는 얘기고 다만 이제 정말 주가의 흐름들은 다 좀 제각각이에요. 좀 네. 변동성이 커진 것도 있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업들도 있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진권주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증권주는 조금 길게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3,000포인트 잘 지켜지겠나라는 약간 걱정거리가 좀 있었죠. 왜냐하면 연말에 그 증거사들 목표가 한 3,100, 3,200 정도였는데 네, 맞아요. 이미 연초에 3,100을 이상을 가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약간의 기간 조정이 있었지만 큰 조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코스피 3,000포인트는 계속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코스닥도 이제 뭐 1,000포인트 시대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네. 국내 최대 증거사들 1분기 실적 보면은 거의 2천억을 넘게 순이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본다라면 증시가 저는 뭐 당장 꺾이거나 투자자들이 갑자기 증시에서 다른 뭐 요즘은 비트코인이 있다고 하지만 대안 투자로 옮기기 쉽지 않다. 현재의 이런 흐름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증권주들에 대해서의 관심은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증거사별로 수익률은 다릅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증거사별로 약간 잘하고 있는 어떤 이제 딱 어떤 증거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는 주가가 잘 가는데 좀 그렇지 못한 증거사들은 좀 그 밑에서 좀 맴도는 게 좀 있다는 것이죠. 네네. 대표적으로 뭐 키움증권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 가장 제일 선호하는 거래소. NH 하면 그쵸? IPO 대박. NH 하면 IPO 대박. 뭐 미래에셋 투자증권 하면 뭐 펀드라든지 부동산.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 그러한 부분들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 더 탄력도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잘 고려해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올해 좋은 결과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신용융자자금 최대치라고 하잖아요. 예. 뭐 그걸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추가적인 수익 또 IPO는 앞으로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본다라면 저는 이제 종목을 선정하신다라면 한국금융지주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뭐 전체적으로 금융 투자 사업 부분이 좋게 나오고 있고 IB 쪽도 잘 나오고 있지만 가장 주목을 하는 거는 카카오뱅크 아니겠습니까? 네.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한국금융지주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금융지주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예. 또 이제 아까 키움증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움증권은 항상 증권시장이 좋게 간다면 같이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는 메리츠 증권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리츠 증권은 약간 부동산 PF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실적도 나쁘지 않고 또 올해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전망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도 본다라면은 상당히 높게 상승 탄력도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를 선정을 한다라면 이 세 개의 기업 중에서 하나를 좀 선정하셔서 계속해서 좀 끌고 가시는 전략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벤트나 돈을 버는 포인트, 실적이나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각각 다르거든요. 근데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증권주 중에서 토픽 꼽아달라고 했을 때 메리츠 증권 얘기하는 전문가는 처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앞으로의 흐름들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메리츠까지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증권주도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뉴스가 있었던 어떤 컨텐츠와 관련해서 오랜만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하면
다시 또 얘기 나오는 게 뭐 OTT 컨텐츠, 그쵸. 그리고 특수효과 뭐 이쪽이거든요. 워낙 이제 K 컨텐츠에 대한 강점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투자 전략으로 아직 늦지 않았다면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디즈니 플러스는 뭐 1월부터 계속해서 좀 이슈가 좀 됐었죠. 네. 그래서 저는 관련 종목분들이 많이 올라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어제도 보신다라면 뭐 손해공이든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가 하락이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막상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면은 이벤트가 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디즈니 플러스는 막강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디즈니 미키마우스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스타워즈라든지 뭐 어벤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디즈니의 판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콘텐츠는 막강하고 또 팬덤이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뭐 케이스라든지 이거 다 디즈니로 되어 있는데 그 이만큼 팬덤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뭐 한 2024년 정도 되면은 뭐 넷플릭스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뭐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이벤트가 소멸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찾아본다라면 뭐 스튜디오 뉴가 이제 뭐 판권 계약을 좀 했다고 하면서 뉴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뉴도 뭐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은 KTH. 결국은 KT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LG U 플러스하고 KT가 디즈니 그 플러스를 협업을 하기 위해서 제휴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 중인데 LG U 플러스가 이제 넷플릭스가 좀 있다 보니까 KT 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겠냐, 유력하지 않겠냐 전망이 나오는데 KT 다회사 KTH가 이제 이런 컨텐츠라든지 또 이커머스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주력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컨텐츠 이커머스 사업을 이제 조직 개편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해서도 좀 KTH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셋톱박스를 제작하는 알로이스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IPTV를 볼 때도 셋톱박스를 통해 가지고 리모컨 조작을 하는데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보다 좀 작은 셋톱박스 한마디로 젠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TV하고 그 디지 플러스를 보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필요한 셋톱박스가 있는데 이걸 생산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미들 셋톱박스 관련해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OTT 업체들이 국내에 진입한다고 했을 때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뭐 KTH 같은 경우는 뭐 충분하게 한 15,000원대까지 그리고 알로이스는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8,500원 목표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KTH하고 알로이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선별하는 종목들 성격을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종목들은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늦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지지선을 좀 확인하고 나서 접근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나쁘지 않은데 딱 만약에 뭐 오늘 내일 중에서 무조건 내가 사야 된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있고 잘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성 좋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타이밍이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일찍 들어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관련한 수혜주들 2개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두 종목에 대한 흐름들도 저희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죠. 3가지 이슈 이렇게 살펴봤고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창의 스픽 확인해 보도록 한다면 소비 심리와 관련된 내수주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좀 어디에 포커싱 두고 계신 거예요? 뭐 지금 증시가 약간 흔들림이 있어도 최근에 보면 약간 소비주 관련돼서는 계속 주가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도 1분기 GDP 1.6%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 미만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상승률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저께인가 GDP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이 다 경제 성장이 좋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백신 접종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을 맞은 사람은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마스크를 벗는 시험까지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외부 활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경제 활동이 계속 늘어난다라면 소비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주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도 많이 올라왔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본다라면 일단은 뭐 의류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가장 이제 그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장 소비가 줄어드는 게 의류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외부 활동이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 활발해진다라면 의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만약에 미국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한세실업 같은 경우가 OEM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 가지고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최근에 의류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세실업이 충분히 고점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국내 의류 관련된 시장을 좀 본다라면 한섬 나쁘지 않다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한섬 같은 경우는 브랜드 리뉴얼을 많이 했었고, 여성 의류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고, 약간 프리미엄 라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류주들은 그 약간 중저가 브랜드보다는 프리미엄 고가 브랜드 소비가 늘어난다라면 한섬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또 현대 그룹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본다라면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수자하면 또 유통주들 네. 또 빠뜨릴 수 없겠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간 대형 유통사들, 특히 네. 백화점 이런 것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현대백화점 나쁘게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화점 소비도 안정화되고 있고, 특히 현대백화점이 최근 몇 년 동안 노력을 한 것이 기울인 것이 아울렛 쪽이거든요. 예. 근데 아울렛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히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도 전 좋게 보고 있고. 부담이 되진 않으세요? 현대백화점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글쎄, 근데 엄밀히 따지면 신세계도 보시면 어저께도 많이 그렇긴 오른 것 하죠. 같은데 네. 또 한 8%인가 9%인가 올라왔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은 이제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유통주로 호텔신라. 이게 좀 항상 애매해집니다. 애매하죠. 네. 뭐 여행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여행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면세점주들은 이미 실적은 바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좀 네. 기대감이라는 것이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고, 그리고 뭐 호텔 관련해 가지고도 뭐 요즘에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턴어라운드 개념에서 본다면 호텔신라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화장품주들은 엊그저께 제가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화장품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오늘은 약간 의류주라든지 이런 유통 관련된 기업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세실업과 한섬, 현대백화점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최근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은 기업들 얘기해 주셨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전고점이라고 하기도 약간 부끄럽고, 단기 박스권 상단 쪽으로 어쨌거나 올라오긴 했는데 뚫어내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래도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유 대표께서도 최악은 지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요. 선점하는 과정에서 호텔신라까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